안녕하십니까. 교육부 개 김건호입니다. 어느새 지금 방학이 이제 다가왔는데요. 오늘 이제 저희가 찍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래도 좀 내가 방학을 괜찮게 보냈어 라는 걸 제 경험담을 담아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. 방학이 되면 일단 학교를 가지 않아요.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다닐 때 일어나시던 시간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. 첫 번째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. 방학 때에도 7시에 일어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. 사실은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방학 때 보통 생활 패턴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진짜 무너지는 건 사실 생활 패턴이 아니에요. 대부분 보면은 막 학원에 갇혀있고 뭐 독서실 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하는 그 시간 패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진짜 무너지는 패턴은 수면 패턴이랑 식습관이에요. 보통 이게 제일 많이 무너져요. 밤늦게 안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요 패턴이고, 그러니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일찍 자고 일찍 뭐 일어나고 이게 되는데 안 돼요. 방학 때는 그게 잘. 근데 그거 지키는 게 제일 1원칙입니다. 이거가 안 되면 알찬 방학은 없어요.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. 그래서 학창 시절에도 노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으니 일어나는 시간하고 자는 시간은 그래도 좀 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참고로 고1 때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거든요. 아직도 6시에, 물론 지금은 5시 반에 일어나요. 이 교육부 때문에 아주 그냥. 어쨌든 1원칙,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은 고정시켜라. 8시에 일어나셔도 돼요. 상관없어요. 조금 늦게 일어나도 돼. 고정시켰으면 좋겠다. 다만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. 수능을 보실 분이라면, 수능을 통해서 꼭 대학을 가야 되는 입장이시라면 개인적으로는 6시쯤에 일어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. 왜냐하면 사람이 일어나고 나서 이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대요. 이건 학자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요. 그렇지, 깨어나는 시간이 소요되는 시간은.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1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를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우리 컴퓨터 킬 때도 그렇잖아요. 키고 나서 검은 화면에서 마우스 아무리 클릭해도 아무것도 되는 거 없듯이 좀 일찍 일어나시는 걸 전 권장드립니다. 두 번째, 계획을 짤 때는요 현실적이어야 돼요.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모든 과목을 인강을 듣겠다라고 방학 계획을 잡으시잖아요. 제가 장담컨대 일주일도 못 버텨요. 하루에 국영수를 돌아가면서 인강을 듣게 되면 자극받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. 물론 음식은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요. 근데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다양하게 하셨다가는 체해요. 진짜 장담합니다. 그래서 하루에 인강을 들으실 적에 차라리 한 과목을 오래 듣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많은 다양한 과목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듣는 건 저는 비추천입니다. 특히 그리고 인강을 다양하게 듣는 친구들 패턴이 뭔지 아세요? 자습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뿌듯해. 막 보면은 막 그 강의 보면 되게 요새 이쁘게 나와요. 되게 이 강의표도. 그래서 막 내가 들으면은 뭐 10몇 %의 수업 진척도가 이루어졌습니다. 막 이런 게 보여서 게임하듯이 뭔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느낌이 오요. 오늘 뭔가 한 강의를 더 들으면 내가 20% 넘을 것 같아. 막 이런 느낌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. 게임형으로. 좋은데 그렇게 듣고 나서 내 머리에 20%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강의는 20% 들었을지언정 머리에도 20%가 남아있을까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얘기 드린 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. 시간표를 짜실 때 현실적으로 짜라. 인강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놓지 마세요. 듣는 거를요. 인강을 듣는 거는 저 사람의 풀이법을 내가 보는 거지, 또는 저 사람이 저 이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보여주는 것 뿐이지 내가 이해한 게 아니고 내가 푼 게 아니에요. 명심하세요. 그건 공부가 아니고 학습을 하신 겁니다. 학습. 아까 인강 때랑 마찬가지로 학원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놓으시면 자습할 시간이 없어요. 자습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할 시간이 없어요. 자습을 안 하면. 그리고 내가 진짜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. 이 인강 선생님이 멋지게 정리해놓은 내용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런 식이면 뭐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좋은 책 다 내 서고에다가 쌓아두면 그게 내 지식인가요? 그렇지가 않죠. 명심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예요. 제 종교는 없습니다. 오해는 없으시길.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적에 7일 동안 이제 뭐 하시잖아요. 그래서 일주일인 거잖아요. 6일 동안 뭘 부지런히 만드세요.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 날은 와 하고 이제 쉬시거든요. 심지어 하물며 전지전능한 신도 하루를 쉬시는데,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.
근데 시간표를 짤 때 쉼이 없다? 그거는 비현실적인 시간표예요. 말도 안 되는 시간표예요. 그 쉼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루 단위에서 얼마나 쉬느냐가 중요한 거를 넘어서서 일주일, 한 달 단위로 어떻게 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일주일을 제가 제 계획표로 예시를 들어볼게요. 6일 동안은 계획표를 짜요. 그리고 밑에 제가 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6일 계획표를 짜고 맨 마지막 밑에다가 이날 내가 계획대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써놔요. 왜냐면 그날 계획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날따라 우동이 먹고 싶어가지고 야자를 째고 우동을 먹을 수도 있고, 그날따라 갑자기 친구가 펑펑 울면서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하면 얘기 들어줘야 될 수도 있고,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 밑에 깨진 게 나오면 일요일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깨진 걸 일요일날 오전에다 갖다 놓는 식으로 해놔요. 계획표를 제가 짤 적에 오전은 그냥 텅텅 비워요. 오전이랑 점심 먹고 한 2시까지 그냥 비워요, 깔끔하게. 근데 만약에 내가 계획을 퍼펙트하게 완수했다, 그럼 이 시간이 비잖아요. 일요일날 자기 보상을 하세요. 저는 아침 일찍 파리 바게트에 가서 팥빙수를 먹었어요. 그게 제 자기 보상이었어요. 전 단 거를 되게 좋아해서 팥빙수를 먹으면서 그냥 그날의 하루를 정리를 했어요. 오전에 그 시간 남는다 게임했어요. 자지는 않았습니다. 잠자진 않았고, 그러고 오후에는 간단한 공부를 넣었었어요. 전 수학이랑 역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, 문제 푸는 거를. 그래서 오후에는 수학이나 역사를 넣어놨어요. 왜 오후에 공부를 해야 되냐, 일요일날? 월요일날 적응하기 위해서요. 일요일날을 펑펑 놀아버리잖아요? 월요일날 너무 힘들어요, 학교 가는 게. 그 월요일날 시작부터 힘들잖아요? 월화수목금 다 힘들어요. 방학도 똑같아요. 주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어느 날 완전히 놀아버리잖아요. 다음날 복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그거 다시 패턴 돌리는데 거의 일주일 잡아야 됩니다. 그러면 방학에 한 4분의 1이 벌써 날아가는 거예요. 네 번째입니다. 이거는 제가 못 지킨 거여가지고 지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운동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체력입니다. 그래도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점심시간엔 공부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장을 돌았어요. 햇빛을 맞으면서 여름에 더워도 땀나도 했어요. 꾸준히 그거라도 했었어요.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생각 정리도 하고, 마치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막 계속 맛있다고 피자를 냠냠냠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딱 한 입 쏙 들어오는 피클 같은 느낌? 그게 바로 운동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. 필요한 것 같아요. 다섯 번째입니다. 부모님하고 대화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방학 동안에 적어도. 그러니까 그거를 고정을 하면 더 좋기는 해요. 예를 들어서 유대인 집안들은 금요일날 저녁에는 무조건 가족끼리 식사를 해요. 반드시. 그래서 밥만 먹고 땡이 아니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. 저는 부모님들이 특히 이걸 보시고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이 아무리 싫어하고 뭐 문 꽝 닫고 이래도 대화하셔야 됩니다. 그 문 꽝 닫는 순간 대화를 안 하고 놔버리면은 성인 되고 나서는 영영 남남이에요. 같이 우리 집에 사는 그냥 하숙생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게 본인 부모님들도 슬프지만 자녀들한테는 더 안 좋아요. 그래서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, 부모님들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. 예를 들어 금요일 저녁은 무조건 다 같이 저녁을 먹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에 약속을 잡으면 안 돼요.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주 소중합니다. 진짜예요. 얼마나 큰 효과를 얻게 될지 두고 보시면 압니다. 저도 그랬었어요. 중학교 때 저도 공부를 굉장히 못하고 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. 600명 중에 500등 하던 이런 학생이었는데, 중3 끝나고 겨울방학 때 아버지하고 강제로 등산을 했어요. 한 3개월 가까이. 처음엔 대화 한마디도 안 나눴어요. 서로 싫어했거든요. 근데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. 산에서 결국은. 계속 같이 가니까. 그러면서 마음도 풀리고 공부 한번 해볼까? 라는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생겼어요. 이게 대화라는 게 이래서 무섭습니다. 그리고 학교에서는 방학이 아닐 때는 선생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, 방학일 때는 좀 부모님하고 대화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, 이건 어른이 먼저 노력하셔야 됩니다. 부모님들이 꼭 먼저 노력을 하시길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소소한 팁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짤 때 항상 1시간 단위로 잡았었어요.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학교가 50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전 방학 때도 계획을 잡았었고, 대신 저는 50분, 10분이 제 몸에 안 맞았어요. 집중력이 약한 사람이에요, 기본적으로. 그래서 40분 공부하고 20분 휴식을 했어요. 무조건. 예를 들어서 내가 9시 8분에 시작을 했어요. 9시 48분이 되면 무조건 책 덮어요. 그걸 쉬어야 돼요, 무조건. 10시 8분까지 쉬어야 돼요.
제가 오래 앉아있을 때도 독서실에 14시간 앉아있어 본 적도 있어요. 왜 성적이 안 오를까 고민이었거든요. 14시간씩 공부를 하는데도. 그래서 서울대다 나왔던 윤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타이머를 재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타이머를 재봤더니 그 14시간 중에 얼마가 나온 줄 아세요?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 18분 나왔어요. 재보니까. 그러고 나서 되돌아봤더니 딴 생각하고 물 마시러 간다고 해놓고 딴 짓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. 생각 외로. 진짜로. 이 시간을 정말 냉정하게 딱딱딱딱 재봤거든요. 이 시간을 재야지 하는 생각으로 생각을 날리는 그 시간도 만만치 않아.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내 집중되는 시간만 공부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했던 공부 시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. 나중에 이 공부 시간 체크하는 거랑 관련돼서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이든 또는 학부모님이시든 방학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.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되게 여러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이 먼저 돼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. 공부든 뭐든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영상 컨텐츠랑 관련해서 이런 걸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도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교육부 개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